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교수TV의 강교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카톡 전화가 왔는데 한번 질문 받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치과에서 악관절 교정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과에서 그러니까 뭐 아시아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아프리카나 똑같아요. 사람 인체는 뼈는 206개, 근육은 656개, 세포는 10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고 뭐 똑같아 인간은. 그죠? 그런데 이 악관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랜 이론과 실전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고객이 자기 아들이 치과에 갔는데 어금니가 딱딱 맞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아구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죠. 어금니가 딱딱 맞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치과에서 이 악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저에게 전화 온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의 어머니가 저에게 뭐 척추만 안 좋으면 저희한테 관리받고 하던 분이니까, 아 교수님, 치과 갔는데 우리 아들이 어금니가 맞지 않은데 악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목뼈가 틀어져도 변이가 와도 악관절이 이상이 올 수 있고, 장골이 틀어져도 영향을 미쳐서 악관절이 틀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 같은 경우는, 고객님의 자녀 같은 경우는 악관절 수술하기 전에 다리 길이가 똑같은지, 장골의 높이가 똑같은지, 흉추나 경추에 심한 변이가 없는지 먼저 체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악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그때 악관절 수술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당연히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겠죠. 그걸 애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때가 다리 길이도 차이 나고 청만직기가 있는 거예요. 심하지는 않은데 그로 인해서 악관절이 틀어진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리 길이 교정을 하고 등, 목 교정을 가볍게 하니까 악관절이 딱 맞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떻다 애가 씹어가니까 어금니가 딱딱 맞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때요? 치과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들. 그래서 악관절 자체가 문제가 있고 변이가 왔다. 그거는 교정할 놈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악관절 이야기하니까 또 이런 게 생각나죠. 우리가 악관절 옆에 이게 이제 볼이 있잖아요. 처녀 때는 괜찮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볼에 이렇게 볼이 축 처지고, 때로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축 처지고 그래.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형수술 해야 됩니까? 보톡스 맞아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볼에 살이 축 처진단 말은 여기에 볼 근육을 관장하는 사각근, 흉쇄유돌근, 요즘 흉쇄유돌근을 신용어로 목빗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서비컬 코어 근육, 경추를 지키는 코어 근육, 이런 근육들이 굳으면은 이 근육이 처져서 볼이 크게 보입니다. 그거 왜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목 주위에, 얼굴 주위에 근육이 굳고, 얼굴 주위에, 목 주위에 스트레스에서 근육이 굳으니까 얼굴이 처지는 거예요. 결혼은 어때요? 자기 하나만 신경 쓰면 되잖아.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댁에 신경 써야 되지, 남편 신경 써야 되지, 애 신경 써야 되지, 신경이 한두 가지인가? 그러니까 얼굴이 커지는 거예요. 근육이 풀면서. 그럼 그것도 어떻다? 근육을 잘 풀고 관련된 쇄골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추, 악관절 등등을 교정을 하면은 좋아질 수 있겠네요. 당연히 좋아지죠.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지 않는데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흉쇄관절,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견쇄관절 이런 걸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다?
정중앙에서 내려온 이 흉골병, 흉골적 금상돌, 천돌 이런 부분을 관리하면 좋아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내용은 악관절은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교정을 했어. 그걸 유지가 돼야 돼. 유지가 되려면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악관절을 이렇게 때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악관절을 때리면 때릴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면 악관절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끔을 씹어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끔도 하나면 안 돼. 한 두세 개를 씹으면 악관절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악관절을 강화하기 위해서 끔을 씹잖아요. 배는 맞으면 맞을수록 강화가 되기 때문에 배를 강화시키려면 때려줘야 돼요. 턱은 맞으면 약을 받을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턱을 강화시키려면 끔을 씹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런 상식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가 척두근이고 여기 이제 교근. 교근은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먹을 때, 하품할 때 이렇게 관여하는 근육을 교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근을 부드럽게 풀고 그 다음에 교정을 하면 되는데, 교정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근육만 냅다 강하게 풀어. 그러면은 순간은 시원하게 느껴지지.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지. 우리의 체건, 인체 물로 이루어진 물질은 체건, 뭐 림프도 있고 혈액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미세한 세포의 흐름을 전달하고 받아주는 그런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액체화가 되어 있잖아요. 아니, 고체화가 되시면 딱딱해서 토스가 안 되지, 전해줄 수가 없지. 액체화가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근육을 강하게 푼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혈관이, 신경이, 림프가 여기에 전선줄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보세요. 그거를 적당히 누르면 관계없는데 너무 강하게 누르면 그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요. 피복이 벗겨진다는 말은 모세혈관이 상한다는 얘기예요. 모세혈관이 상한다는 말은 좋은 효과보다 안 좋은 효과가 훨씬 많아요. 그게 심해지면 염증 때문에 또 새 2차, 3차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점잖게 이야기하면은 개념이 없는 사람이 무조건 강하게 하는 거고 또 강하게 받으라는 거고, 좀 더 격하게 이야기하면 무식하니까 그런 거야. 좀 알고 받는 사람도 좀 알고 받아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도 좀 알고 관리해야 돼. 고객이 무조건 강하게 하면 좋대. 강하게 했어. 염증이 생겼어. 진단서 끊어왔어. 그럼 어떡할 건데? 적당한 압력으로 하고 적당히 근육이 풀고 그 다음에 어떻다? 변이가 뼈를 교정하면은 강하게 안 풀어도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깨 근육이 많이 굳어 있어. 그러면 경추뼈가 이렇게 변이가 와서 신경이 눌리면은 근육을 강하게 푼다고 해서 다 풀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육 강하게 뭉치고 강하게 푼다 다 풀어지든가 안 풀어지잖아요. 적당히 풀고 이 뼈를 교정을 딱 하면은 이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면은 근육은 덩달아서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체는 소우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악관절이 다리견이나 요추나 흉추, 경추의 변이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체는 소우주다라는 걸 반드시 아시고 무조건 강하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반드시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음양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네? 음양의 조화. 악관절도 여기 척두골, 교근, 이렇게 악관절도 오른쪽 왼쪽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리가 딱딱 맞잖아요. 이것도 균형이잖아요, 결국. 아십니까? 균형. 균형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볼링 선수입니다. 볼링 많이 쳐가지고 이 팔을 이렇게 굵습니다. 이건 오른팔이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굵습니다. 그 자랑할 게 없대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다? 분명히 2차, 3차 병이 옵니다.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좀 알아도 좀 정확하게 알고, 좀 개념을 가지고, 자기 건강관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 악관절을 풀고, 악관절을 교정을 하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진 악관절이 있고,
왼쪽으로 틀어진 또 악관절이 있잖아요. 그죠? 예. 또 얼굴 성형으로 또 이제 양쪽 볼을 올리고 그건 또 다음에 따로 이제 배우셔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찍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은 교본을 풀고 교본이 이렇게 틀어진 교본을 정상화로 어자스트먼트, 교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처바이로 누워서 이제 시술을 해야 되거든요. 자, 모델 앞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보고 한번 누워보세요. 자, 가까이 와보세요. 자, 그러면은 교본을 이제 입을 벌리거나 암 다물 때, 그 다음에 음식을 씹을 때, 여기에 역할을 하는 게 교근이죠. 교근을 이렇게 가볍게 푸는 거예요. 위아래로 3회 정도 3세트면은 뭐 이렇게 가볍게 해도 충분히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거를 막 이렇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몸에 2차, 3차 가해를 주지 않고 기술로서 해결하라. 그게 강스 카이로테라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근육을, 이 교근을 이렇게 풀었어요. 이걸 벌리고 달 때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척도 그리고, 교근. 이거 풀었어요. 그 다음에 교정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턱이 위로 올라왔으니까 아래로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턱이 이렇게 있으면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야. 이걸 내려줘야 돼. 자, 교정을 이렇게 합니다. 자, 주시고. 자, 교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악관절을 강하게 하려면은 뭘 한다 그랬죠? 껌을 씹으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껌을 씹어줘서 강화를 시킬 정도로 악관절이 약합니다. 때리면 안 되고 강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정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자, 이거는 간접손, 이거는 직접손. 간접손은 몇 프로? 30%. 직접손은 몇 프로? 40%. 아니면 30%, 70% 해도 되고요.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서 어떻다? 위에서 아래로 라인 오브 커렉션, 교정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악관절의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악관절이 어금니가 맞지 않다는 것도 균형 개념이 깨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인체는 소우주고 소우주의 진리를 빨리 깨닫는 사람은 이 학문을 빨리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균형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압력도 너무 강하면 안 되고 적당한 압력이 좋고, 교정도 어때요?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고 적당한 압력으로 해야 되고, 식사도 너무 많이 하면은 비만이 오고 위아수가 오고, 적당히 해야 좋고, 안 먹으면 죽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게 균형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정치도 여야가 균형을 맞춰가면서 토론을 하고 정쟁을 해야 또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한쪽에 힘이 강하면요 부정부패가 많이 산대요. 모든 게 달라요. 인체도 관상봉합, 시상봉합, 람다상봉합인데 시상봉합 쪽으로 나눠서 사람을 또 포개했을 때 똑같이 포개져야 돼. 그게 뭐다? 데칼코마니. 포개져.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악관절 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관절의 교본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는 분은 수기요법의 실전 프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